상속인의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연말에 조용하게 바뀐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봤더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저희 일이나 그다음에 이걸 준비하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무섭게 바뀌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데, 상속세 관련된 납부 규정이 바뀌었다, 네. 이런 내용인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사실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많이 취급하거나 또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개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이야기는 있었어요. 바꾸겠다. 근데 안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도둑처럼 그냥 통과된 것 같아.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상속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준비는 해놨는데 바뀌었잖아요. 그렇다고 돌아가시게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아니 그리고 이미 바뀌었는데 뭐 소급해서 뭐 어떻게? 그렇죠. 그거는 폐륜이잖아. 자, 일단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이제 확대됐는데 이건 사실 저희가 많이 하는 가족법인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간단하게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 가족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이 아닌 직계 뭐 존속도 아니고 비속도 아니고 예를 들어 사위, 며느리 이런 분들로만 주주를 구성해서 가족법인을 만드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야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아들, 딸도 아니고. 쟤들 뭘 믿고 그렇게 해? 그렇죠. 근데 그거는 상속의 마지막 단계예요 사실. 맞습니다. 아들 줄 거, 뭐 딸 줄 거, 가족법인 아들들 들어있는 법인으로 다 주고 처리 못한 나머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많다 보면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법인에 그냥 상속하는 걸로 해놓고 끝내는 거예요. 오, 며느리와 사위가 구성된 네. 법인에 거기다 상속을 한다. 상속을 한다. 자, 그럼 유증을 원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효과가 뭐였을까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데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아닙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그러면 이 법인이 상속받는 거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이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며느리 사위 법인에다가 상속을 하면 아예 세금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법인세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하죠. 그렇죠. 50%가 아닙니다. 상속세 50% 낼 거 며느리 사위 법인에다 주고 20% 세금 내고 며느리 사위한테 니들이 앞으로 내 딸과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 손주들에게 잘 해줘야 된다. 네. 믿는다. 하고서 가시면은 야, 세금을 30%나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러면 파워풀했는데. 파워풀하죠. 그래서 그런 기이한 법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땐 기이한데 저희가 딱 볼 땐 알잖아요. 야, 그렇죠. 재산이 좀 있으신 분이구나. 이걸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상속재산을 영리 법인이 받으면 법인의 주주 중에서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며느리 사위도 포함이 되네. 포함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원래 법령에서는 며느리 사위 법인에 증여했을 때 법인세로 끝냈다 그러면 네. 이제는 며느리 사위 법인에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이제 상속세가 나오는 거죠. 주주들한테 그렇죠. 법인세도 내고 그러면 별로 실익이 없네요. 이제 안 하겠죠. 가뜩이나 좀 찝찝한데 줄 때 이제 뭐 줘도 실익이 없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뭐 딸보다 나은 며느리도 있고 아들보다 나은 사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아직 대표님 애들 결혼을 안 해가지고 네, 어찌됐든 아름다운 세상을 네. 꿈꾸고 있는 거지. 자, 어찌됐든 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법이 갑자기 바뀌었고 이거에 대해서 준비했거나 고려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네.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상속재산을 법인에 남기려고 유언 신탁을 해놓은 분들, 그렇죠, 있죠. 그리고 뭐 유증을 해놓은 분들, 유언장 써놓은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비를 하실 때가 됐죠. 이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 뭐 나는 절세가 아니고 네. 정말 며느리 사위 주려고 했다는 분은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네. 아마 바뀔 일이 높겠네요. 많죠. 그리고 자. 이제 가족들이 주주로 얽혀있는 가족법인 구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도 다 한 번씩 검토를 좀 하셔야죠, 이제. 그렇죠. 이걸 따로따로 나눠놨는데 이게 의미가 없으면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폐업을 할지 네. 아니면 지분 변경을 해서 기존 가족법인에다가 혼합을 시킬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주주 구성을 바꾸던가 이런 분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법인에 상속하는 게
무조건 안전하진 않다. 핵심은 주주 구성이다.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짚을 게 가족 법인이 안전하지 않다가 아니고요. 가족 법인을 통한 승계 플랜이 안전하지 않다도 아니고요. 네. 가족 법인, 특히 며느리 사이 법인의 상속으로 갔을 때 이 부분이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론으로 얘기해서 이제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게 대안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가족 법인을 만들고 이런 승계 플랜 그리고 증여 플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 툴을 만드신 분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주고 끝내겠다라는 결정을 그렇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물거품이 됐고 지금부터 다시 증여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게 무조건 좋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증여를 할 때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마지막에 남길지 누구에게 줄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할 시점이 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법이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사실 이 플랜을 준비했던 분들은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서 절세 플랜을 이미 갖고 있는데 뭐 1, 2년 플랜으로 끝난 분도 있지만 5년, 10년 이렇게 길게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네. 기간을 조금 당겨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 뭐 갑자기 바뀐 법 때문에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세법은 항상 변합니다. 주주 구성을 고민하십시오.